진짜 몰입감이란 단어를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이 정도가 돼야 이게 몰입감이다. 잡초 죽어요. 안녕하세요, 원더캐 작가 앱시입니다. 오늘은 오디세이 OLED G9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거 CS2023에서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때도 이 커브드 울트라 와이드 32:9 비율의 오디세이 G9에다가 게이밍에 특히 좋은 OLED까지 넣었다고 이건 꼭 한번 써봐야 되겠다 싶었는데 마침 광고 들어왔죠. 보도록 합시다. 자, 왜 OLED가 게이밍에 좋고 제가 왜 이렇게 흥분을 했는지 오늘은 기술적인 파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숫자를 포함해서 낱낱이 설명드릴 건데 그 전에 구경부터 합시다. 일단 엄청나게 넓죠. 대각선 기준 124.3cm에 쉽게 말해서 49형 화면인데 32:9 비율 5120에 1440 해상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QHD를 두 개 이어 붙인 더블 QHD 해상도의 패널입니다. 이 숫자만 보고서 넓어서 부담될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1800R로 휘어져 있어가지고 앉아서 보면은 화면이 내 눈을 꽉 채우는 느낌 정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삼성이 초슬림 메탈 디자인이라고 부르는 거 굉장히 깔끔하고 미래지향적이에요. 앞에서 봤을 때도 압도적인데 뒤에서 봤을 때도 코라이팅 플러스 있죠. 내부 메뉴에서는 인피니티 코라이팅이라고 부르는데 게이밍이라면 라이팅 효과가 다양해야죠. 오로라 회전, 혜성, 무지개, 숨결. 특히나 이거 단색 고정에다가 코어 싱크를 키면은 화면에서 색을 뽑아줍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거에 따라서 색을 뽑아가지고 바꿔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뒤를 쳐다보고 있으라는 게 아니고 벽에 반사되잖아. 그래서 게임할 때 몰입감이 확 삽니다. 그리고 스탠드도 공을 꽤 들었더라고요. 워낙 크고 무거운 제품인데다가 넓고 곡률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에서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일단 이 스탠드 금속이고요. 높이 조절 되고요. 각도 조절 됩니다. 아예 돌리는 피벗이 안 되기는 하는데 사실 요거는 옆으로 엄청나게 넓은 목적성이 확실한 제품이기 때문에 돌려가지고 쓰면은 이제 폭이 좁다고 느낄 수도 있겠죠. 저는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원한다면은 요거는 전용 아니고요. 빼서 요걸로 바꿔주면은 100에 100짜리 배사 마운트 끼울 수 있고요. 이왕 뒤로 온 김에 포트까지 마저 보면은 여기 전원 마이크로 HDMI 2.1, HDMI 2.1, DP 1.4 그리고 반대쪽 보면은 USB-C 포트가 3개 있죠. 하나 PC에 연결하면은 요 2개 USB-C 포트 추가로 쓸 수 있는 허브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OST 조작용 조이스틱 있죠. 특히나 외부 입력 자동 전원 플러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전원 들어오면 자동으로 맞는 포트로 전환까지 해줘요.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이 커다란 거에서 굳이 HDMI 하나가 마이크로여야 됐을까? 라는 거랑 뒤쪽에 USB-C 포트가 허브용으로밖에 작동을 안 해요. 데이터만 되거든요. PD로 충전을 한다던가 걔대로 USB-C 인풋을 받는다거나 하는 것까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리고 이왕 얘기했으니까 말인데 여기는 좋은데 여기 커버 부분은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낼 수 있지 않았을까. 자, 간단하게 제품 구경했으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거 패널 얘기를 해봅시다. 모니터니까 패널이 제일 중요하죠.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OLED, 정확히는 퀀텀 단물질을 활용한 QD OLED 패널입니다. 이게 뭐 제가 게임도 해보고 컨텐츠도 보고 다 노는 거밖에 안 했는데 여하튼 써보기는 했지만 가슴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성능에 관한 부분인 만큼 숫자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전문적인 측정을 부탁해 봤거든요. 결과물을 받아왔습니다. 자, 삼성의 강조 포인트는 240Hz 주사율, 0.03ms 응답 속도, HDR 순수 블랙 400 그리고 FreeSync 프리미엄 프로예요.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자, 먼저 240Hz 주사율 되죠? 248Hz라고 떠요. 이것만으로는 충분한 정보가 아닙니다. 인풋 렉이 화면 중앙 기준으로 2.17ms, 상단 기준으로는 0.32ms로 엄청나게 빠른 수치를 지닌 데다가 그레이 투 그레이 72개 전환 평균 0.09ms, 굉장히 짧은 응답 시간 확인했습니다. 사양표에 써 있는 0.03ms보다 길게 나왔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정도면 측정 오차가 충분히 유의미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을 정도로 낮은 수치예요. 제가 다른 패널 설명할 때도 가끔 꺼냈던 얘기인데 주사율만큼 혹은 그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응답 시간 아주 훌륭하기 때문에 잔상 억제 능력이 월등합니다. 이 부분만으로도 이미 최상급 게이밍 모니터예요. 근데 얼마나 빠르게 표시하는 것만큼 얼마나 정확하게 표시하는지도 중요하겠죠. 먼저 SDR 기준으로 색재현력 P3 99.5%, 어도비 RGB 98.9% 훌륭한 색재현력 지녔고요. 백색 균일도, 회색 균일도 모두 훌륭합니다. 톤 지연 특성, 화이트 포인트 재현 훌륭하고요. 특히 윈도우에서 이런 광색형 모니터 색깔 표현 정확하게 하려면 ICC 프로파일 꼭 필요한데 삼성 넣어줬고요. 유일하게
유일하게 아쉬운 점이라면 패널 특성상 SDR 최고 밝기가 250니트 정도라는 건데 실망하지 마세요. 반사율이 1.5%로 굉장히 낮은 데다가 시야각이 엄청나게 좋거든요. 광시야각이니 178도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셔서 별감흥 없는 거 알아요. 근데 이건 차원이 달라. 지금 저 대각선 끝에서 이 대각선 끝을 보고 있잖아. 지금 이렇게 구석구석 돌아도 색 안 변하는 거 보여요? 카메라로 보면 보통 훨씬 심하게 틀어지거든? 똑같아. OLED 중에서도 엄청나게 시야각 특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반사율은 훨씬 낮고 시야각은 좋아서 평범한 LCD의 250니트보다 훨씬 밝게 느껴집니다. 특히나 불 꺼놓고 어둡게 쓰면은 명암비가 말이 좋아서 100만 대 1이지 OLED 특성상 검은색 표현할 때 픽셀을 아예 꺼버리잖아요. 사실상 무한대예요. 명암비가 너무 높아서 보고 있으면 유치한 말을 하고 싶지 않은데 감동을 받게 돼요. 요즘 게임에서 많이 지원하는 HDR로 넘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 밝기는 약 1000니트인데 뭐 에너지 효율 때문인지 규제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피크 휘도를 갖다가 높음으로 설정해 주셔야 제 성능을 다 쓸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꿀팁. 색재현 능력도 BT2020 기준으로 81.3%, P3 기준으로 99.5%고 패널 특성상 딴 거 안 쓰고 RGB의 프라이머리 컬러로만 색을 재현하잖아요. 그래서 채도가 높은 색을 높은 휘도로 표현할 때도 선명합니다. 소비자용으로 쓰기에 훌륭한 HDR 품질을 제공합니다. 유일한 아쉬움이라면 일반적인 영상 콘텐츠 APL로 알려져 있는 게 10% 정도거든요. APL이라는 건 이제 화면에 차지하는 면적이에요. 영상 콘텐츠에서 HDR이 막 전부 다 새하얗고 이런 것보다는 이 정도 면적에서 몇 니트로 피크를 치는지가 중요한 건데 이 10% 최대 밝기가 450니트 정도 하더라고요. 요거보다는 좀 더 높았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들기는 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건 거의 완벽한 화면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아요. 거의 라는 표현이 있는 이유는 첫째로 반사 방지 처리 굉장히 훌륭한데 QD-OLED 특유의 반사 특성이 있어요. 뭔 얘기냐? 이 각도가 딱 천장 조명이 있는 상태에서 블랙이 뜨는 현상이 나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는 일반적으로 천장 조명이 있다는 거야. 둘째로 픽셀 패턴이 일반적이지 않아요. 일반 사용엔 충분하지만 그걸 무마시킬 정도로 픽셀 밀도가 높지는 않기 때문에 가독성 면에서 살짝 아쉬움을 느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애초에 목적성이 확실한 게이밍 모니터잖아요. 게임할 때는 밤에 조명을 어둡게 해놓고 쓰실 테고 그리고 이거 뒤에 조명 예쁘게 바뀌는 거 보려면 어두운 게 좋아요. 거기다가 32:9의 초와이드 모니터에서 논문을 띄워놓고 읽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크게 신경은 안 쓰시겠지만 고가의 물건이니까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조이스틱은 뒤에서 보셨지만 이 앞에서 이렇게 손을 딱 넣으면 조작하기 쉬운 위치에 있습니다. 기본 화면에서는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넘겨가지고 포트 바꿀 수 있고요. 위로 올리면 밝기, 명암, 선명도, 아래로 내리면 모니터에 내장된 음량. 네, 이거 5W 2개 내장돼 있긴 한데 스피커 하나 추가로 설치하시는 거 추천. 눌러서 보면은 지금 어떤 기능들 작동하는지 볼 수 있고 그거보다 중요한 거 동시 화면 모드를 킬 수 있어요. 포트가 여러 개잖아요. 픽처 바이 픽처, 심지어 비율도 바꿀 수 있어요. 1:1로 할지 왼쪽을 더 넓게 할지 오른쪽을 더 넓게 할지 혹은 픽처 인 픽처. 심지어 이것도 화면을 어디다가 놓을지 정할 수 있고 화면 크기를 더 키울 수도 있고요. 소리를 어디서 받아올지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QHD 화면을 2개 이어붙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워낙 넓으니까 욕심 더 넣어야 됩니다. 요렇게 3개를 띄워놓고도 화면이 여유가 있어요. 특히나 삼성이 이지 세팅 박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어떻게 분할할지 원하면 이렇게 한없이 효율적으로 화면을 쓸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6개까지 좀 집중이 안 되긴 하는데 한 가지 아쉬움이라면 이거 계속 이러고 있으려니까 팔이 아프거든? OST 세팅까지도 윈도우에서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자, 근데 이 친구는 게이밍 모니터잖아요. 진가는 게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봅시다. 일단 지금 화면이 꽉 안 차요. 이거 얼마나 넓은지 알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아블로4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작권적으로 삼성이랑 협의된 게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HDR이 완벽하게 지원되는 최신 게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HDR 옵션 키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효과를 보면은 근데 미리 얘기할게. 나 이 디아블로 할 줄 모르거든. 그래가지고 화면만 봐. 특히나 이런 명암비가 확실한 거에서 티가 확 날 거거든요. 요런 횃불 표시 같은 거 봐봐요. 내가 잠깐 꺼볼게. 이거 봐. 밋밋하기 짝이 없잖아. 어두운 곳은 더 어둡게, 밝은 곳은 더 밝게라는 말 그대로 다이내믹 레인지가 하이하다는 거에 대해서 차원이 다르지? 자, 그러면 제가 그나마 조금 더 할 수 있는 오버워치 2를 봅시다. 와, 근데 이것도 메인 화면에서 이미 이야, 눈이 부실 정도로 빛나는 거 보이죠? 이렇게 HDR을 제일 잘 느낄 수 있는 게 최신 게임들인데 와, 진짜 색 표현되는 거나 이 주사율이나
봐봐요. 지금 주사율 플러스 인풋렉으로 이렇게 돌려도 선명해. 잔상이 없어. 그 옆에 있는 거 조금 아쉬워요. 패치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소자를 끄는 거기 때문에 허옇게 뜨지 않잖아. 그래서 보고 있으면은 이 부분이 크게 신경이 안 쓸 정도입니다. 이게 또 OLED 패널의 큰 매력 중에 하나죠. 아니 내가 지금 OLED를 설명하는데 치사하게 총을 쏴? OLED의 기술력을 탐내는 자들이구만. 특히나 AMD FreeSync 프리미엄 프로까지 지원하니까 이렇게 고주사율에서 풀 해상도로 전체 240Hz를 쓰면은 그래픽카드가 아무리 좋아도 프레임이 떨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스터링 같은 거를 최대한 막아줄 수 있어가지고 좀 더 좋은 플레이를 할 수 있겠죠. 잔상 자, 근데 이 1800R 공률에 32대9를 최대한 즐기려면은 역시 레이싱 게임만 한 게 없습니다. 갑시다. 이거 그냥 처음 오디세이 G9으로 즐겼을 때도 장난 아니었는데 이거에다 OLED 패널로 즐기니까 몰입도가 와 잠깐만 그 브레이크 잠깐 밟고 요런 역광 상태에서 구름 뜨는 거 봐. 야 장난 아니다. 좌우로 워낙 넓은 데다가 공률이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요 정도 거리에서 플레이를 하겠죠. 그래픽의 훌륭함을 더더욱 느끼게 해줍니다. 진짜 몰입감이란 단어를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이 정도가 돼야 이게 몰입감이다. 참초 죽어요. 근데 유치한 표현이라 이런 얘기 하기 싫은데 정말로 운전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게 합니다. 물론 실제로 이렇게 운전은 안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워낙 수치가 중요한 제품이어가지고 이번에는 그 위주로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 제가 쓰면서 어땠는지 머리보다는 가슴에서 나오는 얘기를 좀 더 덧붙이자면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거 CS2023에서 출시하기 전에 먼저 봤잖아요. 그래가지고 감흥이 좀 덜 할 줄 알았어요. 그러고서 제품 받고 설치해가지고 딱 키는 순간 눈을 뗄 수가 없더라고. 와, 제가 촌스럽게 OLED 패널 처음 본 게 아니거든요. 요즘은 작은 거는 물론이고 커다란 거 노트북 같은 거에도 고주사율 OLED 패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전 익숙해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1800R로 휘어진 32대9 눈을 채우는 고품질 OLED 화면을 보는 건 느낌이 또 달라요. 그리고 써봤으니까 말인데 명필은 붓을 탓하지 않는다? 게임하는 사람들은 이제 얘기하지 터치패드만 가지고도 이길 사람은 이겨요. 이거 써보면 그 얘기 못할걸? HDR 영상 보는 거에도 너무 만족스러운데 사실 32대9 비율의 영상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좌우가 비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법도 한데 이 블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자 완전히 꺼버리잖아. 완전한 블랙이잖아. 그 불 꺼놓고 보면 티도 안 나.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삼성 오디세이 OLED G9 간단하진 않았네요. 한번 살펴봤는데 평소랑 다르게 데이터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는 모니터입니다. 240Hz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OLED의 응답시간, 인풋렉 거기다가 색 정확도까지 뛰어나가지고 HDR 게이밍에서 이거랑 견줄 제품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만족스럽고 독보적인 제품이에요. 이제 가격도 조금 독보적인 것 같긴 한데 그게 괜찮으시다면 말이죠. 그렇습니다. 오디세이 OLED G9이었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TV, 언더키 샵에서도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끝!